안녕하세요. 파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은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고, 그리고 라오스도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10월 무렵이면 좀 시원해지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일찍 계절이 절기가 좀 일찍 왔잖아요. 추석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일찍 찾아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좀 추울 것 같아요. 12월, 1월이 가장 춥거든요. 그때 한국처럼만큼은 안 추워도 여기 그늘에 있으면 으실으실하고, 우리나라 초봄에 양지 찾아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늘에 있으면 춥고, 그런 비슷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전기장판도 있어야 되고, 많이 추울 때는 전기 난로도 있으면 좋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 그늘에 있을 때, 여기는 온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국의 창고에서 생활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전열 기구가 다양하게 있는데 올해는 조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몇 번의 그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는 재료 가지고 차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임이랑 생강이랑 계피를 이용해서 겨울차를 만들 거예요. 지금 효능하고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라임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라임 쓸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썰어 놓고 한 두 개는 썰은 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놔뒀어요. 생강. 여기 생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커리 종류, 그 생강이 노란 생강도 있고, 검은 생강도 있고. 요즘에는 햇생강이 가을철에 햇생강 캐잖아요. 한국처럼 여기도 이때쯤이면 햇생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강하고, 그리고 약간의 향을 첨가하기도 하려고 이 계피를 중간중간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라임을 가지고 납작하게 먼저 썰어주세요. 라임은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이제 비타민이 많이, 노란 레몬에 한 50배 정도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피로 회복에도 좋고, 고혈압, 노화 방지, 뼈 건강하는데 보충제 역할도 하는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좋고 빈혈 예방에도 좋대요. 그리고 이 생강 같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날 때 목이 이렇게 편도선이 부었을 때는 이 생강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항균 작용도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꽤 오래전에 사다가 이렇게 씻어서 넣어놨는데, 이 생강이 있어서 그런지 이 라임도 덜 익고 이렇게 무르지가 않았더라고요. 원래 라임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노랗게 익어가면서 썼거든요, 나중에. 근데 생강하고 같이 넣어놨더니 그 항균 작용 때문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균 작용이 그 종양 같은 거 억제도 시키고 DNA 손상시키는 거를 억제 기능이 있대요. 그리고 이 계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렇게 계피가 토막쳐서 쓰기 편리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계피가 있는데 한국에서 나는 계피보다는 향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갔을 때 이렇게 구입해 와서 생강차 달일 때나 아니면 이제 겨울에 수정과 해놓고 먹거든요. 여기도 겨울이 으실으실한 그 추위가 한국의 진짜 한겨울 추위보다 더 추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온돌이 없기 때문에 난로로만 버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병을, 그리고 계피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에도 좋고 소화작용도 하고, 그리고 그 향이 소화를 촉진시킨대요. 그 청량한 향이 있잖아요. 계피만의 특유의. 그리고 계피가
이게 대표적인 게 감기 예방을 한대요. 저는 그거는 좀 그냥 생강차가 아니라 수정과 그거로만 겨울에 먹었었지 이 계피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감기 예방에 그렇게 좋다네요. 그리고 슈퍼푸드라고 할 수는 없대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생강이나 이런 레몬을 같이 담는 게 서로가 보완이 돼서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담거든요. 그리고 계피가 항균 작용도 해가지고 저기 충치의 예방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고 이 차를 마시면 입에 충치 항균 작용도 하니까 충치 예방도 되겠죠. 이게 설탕은 들어가지만. 그래서 먼저 위에서 설탕은 녹아내리니까 밑에는 깔 필요 없이 먼저 레몬을 깔아요. 레몬. 큰 항아리에다 담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차를 오래 나온 과일 가지고 차를 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오래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먹으면 오히려 이게 진하게 우러나서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K마트에 이철이 되면은 그 한국의 유자차도 같이 와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유자를 항상 오래 샀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년까지 그냥 묵혀요. 묵힌 다음에 1년을 묵혀서 사용하면은 정말 진국으로 잘 우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되면은 유자청이 잼처럼 돼가지고 과자나 간식 같은 거 애들 먹을 때 과자나 떡 같은 데도 찍어 먹어도 되고 차로도 마시고. 그리고 이 차는 되도록이면 시원하게 마시는 것보다 이 생강은 따뜻하게 마시는 게 흡수율이 더 좋대요. 그러니까 생강하고 같이 담는 거니까 이거 뜨겁게 차를 마시는 겨울용 차예요. 이게 녹아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계피는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한두 조각 정도 향만 내는 거거든요. 이 라임을 저는 효소를 담았었는데 이 라임에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역하거든요. 근데 자꾸 먹어버릇하면 그것도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발효가 되니까 그 향이 굉장히 좀 숨는다고 해야 되나? 숨어지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생강을 윗부분에 놓으세요.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차 담고 나서 이렇게 설탕 위에 넣고 어떻게 잘못 관리하면은 위에 이렇게 곰팡이처럼 하얀 곰팡이가 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하루 지나면 조금 밑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설탕이 녹아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이게 밑으로 가라앉으면 위에다가 설탕을 더 얹어가지고 보관을 해야지 하얀 곰팡이가 덜 나죠. 이게 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담는 거라고 보여드리기만 할 거거든요. 이건 겨울에 마시는 차고 적어도 한 2달, 3개월은 지나야 진짜 맛있는데 한 달 후부터 이게 우러났으면 마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걸 담고 여기에다가 어울리는 후식을 또 만들 거예요. 이게 익어갈 무렵에 그 견과류 이렇게 송편이라고도 하고 송편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떡살로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 거거든요. 그 영상도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카메라 끄고 제 건 만들어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올 겨울 정말 추울 거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요. 제가 여기 살아온 경험으로. 그러니까 꼭
전기장판 있어야지 후회 안 할 거예요. 전기장판이랑 전열기 난로 있으면 좋아요. 50대 넘으면 뼈도 약해지고 몸이 조금만 추워도 굉장히 추운 느낌이잖아요. 여기 겨울이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집도 이렇게 공간이 큰 데다가 온돌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냥 창고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준비하시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그럼 견과류 떡 후식으로 이 차와 함께 마실 수 있는 떡 만드는 영상 그때 같이 찍을 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